자, 30년대는 이제 막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발전이 되다가 위기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 1939년 그 후반이긴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대공황. 그래서 직업 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말갈량이 1920년대는 막 발전하면서 막 귀엽고 말갈량이 이런 이미지였다가 이때 30년대는 성숙하고 강한 이미지.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것도 그 H라인의 그 짧은 그런 활동하기 좋은 스타일이 아닌 롱앤 슬림이라고 좀 길고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게 유행했고 헤어는 짧은 보그 컷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퍼머넌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웨이브, 굵은 웨이브 스타일이 유행을 했어요. 메이크업은 이제 아이섀도우라든지 루즈, 펜슬, 파우더 등 신개발품이 많이 보급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가 자격증 시험 볼 때 이제 연도별로 메이크업 있잖아요. 이때 있죠. 그레타 가르보. 아주 1930년대를 대표하는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이 이제 국가 자격증 시험에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지날로라든지 마를렌 디트리 같은 배우들이 입체감 있고 이제 성숙되고 이제 세련된 메이크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 맥스 팩터라는 그런 그 파운데이션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둡게 바르고 눈썹은 다듬고 일부러 눈썹을 이 팩트로 유성 파운데이션을 가린 다음에 아치형으로 가늘게 따로 그리잖아요. 그랬다가 뭐 이 메이크업 보면 이제 그렇게 그렸다. 내 눈썹은 가리고 그 위에 얇게 그렸다. 그 다음에 이제 갈색 아이섀도로 아이홀의 음영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아이홀, 이때 아이홀이 되게 중요하죠. 아이홀. 그래서 그레타 가르보의 깊은 눈매를 표현했고 입술은 볼륨감 있는 형태로 반짝이는 붉은색을 칠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그레타 가르보. 이분이에요, 이분. 딱 우리 국가자격증 시험 볼 때 원래 있던 눈썹은 다 진한 파운데이션을 가리거나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얇게 그리고 요 아이 홀이 중요하고 립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속눈썹도 마스카라 아이라인도 진하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피부는 약간 어두웠어요. 어두운색 커버력있는 유성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결점이 없는 피부 표현을 했고요. 눈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 아치형으로 높고 가늘게. 그리고 섀도우는 갈색의 아이홀 강조, 입체감. 그 다음에 속눈썹 라인, 아이홀 라인의 짙은 라인의 이중으로 그렸다. 검정, 파란색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신비감 있게 연출을 했다. 치크는 뼈 아래에 어둡게 칠했어요. 이때 색깔 되게 진하잖아요. 치크 색깔이. 그래서 윤곽을 살리는 얼굴 입체 표현을 했고요. 입술은 볼륨감을 주고 붉은색. 길게 늘려 그리고 립글로저 반짝이게 표현을 했다. 1940년을 보면 이제는 193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45년, 40년대 중반까지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연합군의 승리로 결말을 맞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는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적 부흥이 확 올라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미국이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예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메카로 급부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컬러 필름이 등장을 하면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발전을 하게 돼요. 헐리우드, 미국. 그래서 미국 영화 배우들이 굉장히 이제는 성적 매력이 강한 여성이 이상화가 된다. 그래서 육체적, 관능적 모습이 잘 나타나는 핀업걸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이 발표가 되면서 밀리터리 룩에서 전쟁에서 다시 여성의 로맨틱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1940년도 메이크업 스타일을 보면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어필하는 육체적이고 강능적인 모습의 섹시한 여성이 이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1938년에 맥스 팩터가 수용성 팬케이크를 보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두꺼운 피부 표현을 따라 하게 됐어요. 비비안니를 위해서 개발을 한 건데, 그래서 브라운, 블루의 아이섀도우를 하고 두껍고 뚜렷한 곡선 형태의 눈썹과 볼륨감이 느껴지는 아웃커버 입술. 요거 중요하죠. 아웃커버. 1940년도에. 그래서 이때는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킹 공급이 어려워져서 다리에도 스타킹을 그려넣는 화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글리드 버그만이나 비비안 리, 리타 헤이워드 등 1940년을 대표한 이제 배우들의 메이크업을 보면 뚜렷한 이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비비안 리, 잉글리드 버그만, 리타 헤이워드. 자, 이렇게 메이크업, 피부는 조금 진하게 하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이때 웨이브가 유행했다고 했잖아요. 파마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래서 피부 표현은 팬케이크를 이용해서 다소 두껍게 했고 좀 창백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눈썹은 머리카락의 색깔에 이제 맞춰서 곡선 형태로 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브라운, 블루, 그린.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꼬리 없이 얇게 그렸고요. 이때 조금 변화가 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스카라 했고 인조 속눈썹은 풍성하게 했다. 치크는 부드럽게 감싸듯, 립 컬러는 붉은색, 오렌지색, 핑크색. 그 다음에 아웃 커버. 대로 약간 크게 그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1950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때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완전히 옮겨갔죠. 이런 문화의 중심이. 그 다음에 컬러의 영화, 그 다음에 TV, 문화 매체가 이제는 보급이 되면서 대중적으로 이제 스타들의 이미지가 부각이 돼요. 그리고 종전의 남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들의 이미지는 가정적이고 모성적이고 어머니상이 조금 이상화가 되면서 이때는 오히려 성숙하고 우아하게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메이크업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A라인 드레스라든지 지방식 색드레스, 발렌시아가의 느슨한 허리 디자인. 1950년대 후반에는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가 나타나면서 검정색 가죽 재킷과 진바지, 심플한 티셔츠가 유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단발과 머리를 빗어 올린 프렌치 트위스트 스타일, 그 다음에 햇번 스타일의 보이시 컷, 그 다음에 포니테일, 머리를 함께 묶어 올리는 포니테일 머리가 유행을 했다. 메이크업을 보면 이때는 이제 영화 배우들의 메이크업 테크닉이 매체가 보급이 되면서 많이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대중화가 됐고, 그 다음에 입체적이면서도 여성스러움을 많이 강조했다. 그래서 두꺼운 파운데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썹, 두껍고 곡선 눈썹이고, 그 다음에 아웃커버 형태의 입술이라든지, 그래서 여성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꺼운 아이라인 끝을 올려서 속눈썹 풍성하게 했고, 인위적으로 좀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때는 50년대는 제일 대표적인 마릴린 먼로죠. 그 다음에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50년대 대표하는 그 국가 자격증 시험에 마릴린 먼로가 나오죠. 오드리 헵번도 비슷하게 그레이스 켈리 굉장히 우아함의 상징인 여배우였죠. 이렇게 1950년대 볼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 대표적으로 이제 마릴린 먼로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보게 되면 핑크톤의 밝은 색으로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피부.
그 다음에 눈썹은 갈색으로 부드럽고 각진형, 광는미를 강조했고요. 섀도우는 아이 홀, 그 다음에 살구색과 밝은 브라운색을 음영을 줬고요. 눈 중앙에는 밝은색 펄 또는 섀도우로 하이라이트를 줬고, 아이라인은 치켜 올려줬고, 그 다음에 인조 속눈썹 풍성하게 했고, 치크는 볼뼈 아래쪽으로 붉은색으로 길게 쳤어요. 그래서 섹시함을 강조했고요. 립은 아웃 커버 크게, 그래서 육감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애교점 찍은 거, 1950년대 마릴린 먼로 메이크업 스타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되는 게 이제 오드리 헵번이잖아요. 오드리 헵번이 조금 달라요. 피부는 밝고 깨끗하게 표현을 했고, 입체적으로. 그 다음에 짙은 색으로 굵고 각진 형태로 표현했고요. 전체적으로 사슴눈처럼 보이게. 그 다음 리퀴드 타입의 아이라인으로도 두껍게 해서 꼬리를 올려줬고, 그 다음 풍성하게 마스카라도 했다. 1960년대는 전쟁 전후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아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예요. 이때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피라는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젊음과 저항, 정치, 경제, 뭐 사회적으로 변화를 요구했고, 팝아트, 오바트. 그 다음에 이때는 남자,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구분이, 역할이 분개되는 유니섹스, 그런 스타일이 많이 등장을 했고, 이때 중요한 건 미니스커트, 미니멀리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머리는 볼록한 부판 스타일. 그 다음에 뭐, 보이시라든지 스포티로, 그 다음에 비달 사순의 그 짧은 머리가 유행을 하게 되죠. 메이크업은 개성, 이땐 개성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브리지 바르도라는 그 여배우 진한 두꺼운 라인을 그려줬고요. 인조 속눈썹. 그 다음에 육감적인 메이크업을 했고 주근깨 강한 트위기. 그래서 1960년대는 트위기죠. 엷은 화장. 다시 여기 보면 이 트위기의 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선풍적으로 유행을 많이 했던 시기다. 60년대 초반에 이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이 여배우와 소피아 로렌이 했다면 후반에는 이제 트위기가 굉장히 많이 선풍적으로 유행을 했더라. 트위기 메이크업을 대표적으로 이제 60년대 보면 피부는 주근깨가 다 보일 정도로 깨끗하고 아주 밝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근깨를 그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눈썹은 황갈색의 흐린 색상의 부드러운 눈썹. 아이는 극단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강조됐는데요. 컬러는 핑크, 네이비, 그레이. 쌍꺼풀 부분에 짙고 두꺼운 인위적으로 라인을 따로 그렸고, 속눈썹에는 아이라인을 눈꼬리 방향으로 길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인조 속눈썹을 2중, 3중으로 붙였고, 언더에도 여기는 했어요. 그래서 속눈썹을 아이라인으로 그렸어요. 그리거나 붙이거나 하는 걸 강조하게 됐죠. 그 다음에 치크는 핑크, 베이지. 이건 좀 옅게 바르는 거. 립은 좀 창백하게 표현을 했어요. 눈을 엄청 강조했다는 거죠. 언더까지 이제는 그 속눈썹을 붙이거나 그렸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1960년대는 트위기 메이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를 보면 이때는 굉장히 그런 석유 파동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불황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되게 냉소적이고 막 불확실하고 막 이래서 퇴폐적이고 무질서 하위 문화가 발생이 됐어요. 이때 컬러 TV가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 컬러 TV가 처음 나왔는데 미국은 70년도.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너무 발달을 해버리니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조금 더 가자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됐고 합리성과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돼요. 그래서 여성 운동과 스포츠가 활성화됐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제는 그런 스포츠 웨어가 유행을 하게 되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과 노화 예방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던 시기예요. 1970년대가. 그래서 피부를 그 전까지만 해도 두껍게 그 파운데이션을 썼잖아요. 그렇게 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질감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썼고, 섀도우도 파스텔 계열, 뭐 핑크 라벤더, 핑크 로즈, 그린, 그 다음에 립스틱도 밝은 색깔. 그리고 이때는 70년대 중반에 디스코 열풍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브닝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금빛 아이섀도우, 그 다음에 큰 글리터 붉은색 립스틱. 그리고 이때는 펑키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했다. 그리고 투명 립글로즈가 유행을 했던 시기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펑크 스타일. 중요한 거 여기 앞으로 스타일 이것도 유행했죠. 요 파라포세즈는 게 스포티 룩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행. 그래서 펑크 스타일도 우리 그 국가 자격증 시험에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캘리포니아 거리라든지 펑크 스타일, 그다음 아프로 스타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자연스럽게 어둡지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눈썹은 짙게 하고 뭐 브라운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펑크 스타일. 펑크 스타일은 피부 밝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눈썹은 진하고 직선. 섀도우가 특이하죠. 회색, 검정, 어두운 와인. 그 다음 립스틱은 핑크 막 붉은색이 아니라 아주 검붉은색, 검은색 같은 검붉은색으로 파격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피부는 어둡게 하고 눈썹 진하게 하고 흑인풍, 그 다음에 부풀린 흑인 가발을 사용했다. 80년대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삶의 질이 되게 높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그래서 어떤 거에 더 관심이 많았냐면 환경보호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없애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주류 문화와 섹슈얼리티가 부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구별이 없었어. 유니섹스 이미 1970년대에 나왔잖아요. 이때는 성구별을 뛰어넘어. 이건 아예 뭐 구별은 당연히 없어지고 뛰어넘어서 엔드로지너스 룩이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빅룩, 뭐 스포츠 룩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메이크업은 포스트 모더니즘 컬러 TV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아주 다양한, 그리고 이때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나타나요. 마돈나라는.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을 해요. 그래서 뭐 브룩실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때 남성 가수들도 되게 특이하게 메이크업을 많이 했어요. 뭐 보이조지라든지 프린스 같은 이런 가수들이 화려한 색채.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입었던 그 엔드로지너스 룩이 유행을 했고, 그런 것처럼 메이크업에도 도입이 된 시기다. 여기 보시면 마돈나의 굉장히 화려하고 관능적인 메이크업 있죠. 자, 이 보이조지는 남자예요. 남자들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다. 엔드로지너스 룩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브룩실즈 이런 메이크업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980년대 메이크업은 피부는 매트한 질감의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눈썹은 내 눈썹에 따라서 그냥 진하게 살려서 표현을 했고, 마스카라로 이제는 눈썹의 물을 자연스럽게, 섀도우는 다양하게 했고, 언더라인에도 포인트를 줬다. 립은 이제 윤곽을 많이 그렸죠. 그 다음에 크리미한 질감. 체크는 그냥 혈색만 도는 정도로만 했다. 자, 1900년대, 20세기 사회 문화적 배경을 보면 뭐 이때가 가장 그 지구와 환경 오염, 이게 너무 갑자기 이제 산업이 발달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많이 하면서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이 아주 큰 문제로 대두가 되죠. 그러면서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의 발달이 되면서 정보 네트워크, 그래서 공존,
위아더 월드, 세계는 하나다, 뭐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국정이 좀 사라지는, 그 다음에 1990년대는 이제는 21세기가 다가오면서 2000년 연도가 앞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불안한 세기말적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표현하는 미니멀리즘의 강세를 보였고, 패션은 힙합, 그 다음에 스포츠 브랜드,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적 이미지가 보이는 뭐 퓨처리즘,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은 뭐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근데 컬러를 많이 좀 했고, 그다음에 브릿지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염색 모발, 그 다음에 가발을 착용함으로써 뭐 내 개성을 표현하는데 수단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메이크업은 환경 문제 때문에 에콜로지풍의 유행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컬러 자체가 이제 화려한 컬러 대신에 자연스러운 색, 자연색, 그린이라든지 브라운이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눈썹과 입술 메이크업은 색조가 좀 엷어진 투명한, 그 다음에 섀도우도 굉장히 흐려졌고, 립라인은 좀 강조를 했고, 내추럴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다. 샤이니한, 그 다음에 쉬머한 펄 메이크업이 이제 유행을 했다. 네, 대표적인 뭐 시니 크로퍼트, 뭐 카메론 디아즈, 제니퍼 애니스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장을 메이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90년대 메이크업은 피부는 이제 투명화, 그 다음에 눈썹도 자연스럽고, 아이섀도우도 뭐 베이지, 오렌지 자연스러운 색깔, 그때 대신에 펄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립앤 치코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색인데 반짝이는 립스틱, 투명한 립스틱을 사용을 했다. 자, 이제 21세기로 넘어가서 2000년대 이제 메이크업을 보게 되면 2000년대는 말 그대로 그냥 뭐 굉장히 풍요롭고, 물론 뭐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런 지구에 대한 우려가 높긴 했지만 그 외로 대처해야 할 것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물질 풍요가 가져다준 정신적 공황을 자각한 그 20세기, 21세기 현대인들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조화, 그래서 웰빙이 굉장히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IT 기술의 발전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그래서 퓨처리즘, 뭐 스포티즘, 로맨틱 미니멀리즘 유행했고요. 뭐 헤어스타일은 뭐 굵은 웨이브라든지 뭐 뱅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는 웰빙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뭐 지구도 환경도 안 좋아지면서 두피 탈모 건강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메이크업은 이제는 막 어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딱 본인의 이제 개인의 나이라든지 육체적 특성, 뭐 기호, 활동에 따라서 맞춤형 메이크업을 선택하는 개성 시대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자연으로 회귀하는 내추럴 메이크업 계속 유행했고, 다양한 질감, 베이스 메이크업은 샤이닝한 질감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뭐 이런 건 다 립글로즈가 선풍적으로 유행을 했고요. 스모키, 2000년대 후반에 세미 스모키가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 전문 브랜드들의 강세를 보였고, 이제는 뭐 동안 메이크업 있죠. 영원한 젊음을 동경하는. 그 다음에 레트로 메이크업도 해마다 유행을 했습니다. 보면 나탈리 포트만, 안젤리나 졸리, 제니퍼 애니스턴, 그냥 대표적으로 헐리우드 배우들의 이런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메이크업, 본인의 개성에 맞게 하는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투명한 피부, 글로시, 뭐 자연스러운 눈썹, 그 다음에 세미 스모키 유행했었다. 자, 2010년대는
자, 이때는 정말로 많은 정보통신이 발전이 됐고요. 스마트폰이 확산이 됐고, 뭐 무선 네트워크라든지 사물 인터넷 산업이 완전히 뭐 5G, 대신에 이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더더욱 큰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감소가 됐죠. 노령 사회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인층 케어는 로봇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쭉 보시면 지금 현재 뭐 말하는 거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팝아트라든지 현실주의, 키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럭셔리 브랜드하고 스트리트 브랜드가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K-팝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메이크업은 동안 굉장히 동안이 그 다음에 뭐 그런 피부 필러라든지 보톡스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이제 발전도 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 이게 꾸준히 이제 유행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피부 화장, 부분 색조 화장을 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보다는 면을 채우는 자연스러움, 크리미하고 글로시, 그 다음에 뉴트럴 현상. 옛날 게 많이 와요. 이렇게 광을 나타내는 면을 표현하는 이런 메이크업들 보시면 현재와 다르지 않죠. 광택, 질감 표현. 그 다음 내 눈썹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립글로즈. 그래서 2010년대는 이렇게 메이크업이 스타일로 가게 됩니다.